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은 베이징과 상하이, 중국의 수도인 난징, 그리고 서주까지 점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의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야 했으며 대규모 병기 공장이 있는 우한에 중국군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중국군이 120개의 사단, 1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며 저항을 계속하자 일본군은 4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우한을 포위하고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국토의 주요 도시를 일본군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전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해외로부터의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군에게 항구를 빼앗겨 그곳으로 물자를 들여올 수 없었던 중국은 신강 루트, 버마 루트, 하노이 루트 이렇게 3개의 루트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노이 루트는 전체 수입량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보급로였습니다. 1939년 11월 일본군은 중국의 중요한 보급로인 하노이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그곳에 위치한 남령을 점령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남령작전입니다. 일본군은 제5사단, 대만혼성여단, 제2파 견함대, 제3연합항공대 등 총 3만 명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그 중에서 5사단은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막을 중국군은 총 6개 사단, 3만 명의 병력이었는데 이들은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방군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70척의 수송선을 이용해 해남도를 출발한 일본군은 함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해안도시 흠주에 별다른 저항 없이 상륙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군 폭격기들이 남령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중국군은 도시 남쪽의 옹강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선에 위치한 용주도 공격해 점령하게 되는데 이로써 중국은 그들에게 중요한 하노이 루트를 완전히 차단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7,700명이 전사하고 7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일본군은 319명이 전사하고 69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령이 함락되자 중국군 지휘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노이 루트는 중국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급로였는데 이곳을 차단당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물자가 부족했던 중국군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중국군은 일본군에 비해 병력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무기 수준과 군대의 기강에 있어서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소속 부대에서 탈영한 중국군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구걸을 하거나 민가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교들은 이러한 탈영병들을 붙잡는데 무관심했습니다. 전술에 대한 지식이 낮았던 지휘관들은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했고 인접 부대와의 협력 작전도 게을리했습니다. 장개석은 중국군 지휘부가 모인 군사회의에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오만한 군대는 항상 패배하는 법이다. 병사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장교들은 태만하다. 우리가 민심을 잡지 못한다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장개석은 이 회의에서 중국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도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해 예산을 절감한다. 각 지방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신병 모집 체계를 중앙으로 일원화한다. 병력의 일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장개석의 이러한 개혁안은 그동안 지방 군벌들에게 분산되었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해 자신이 직접 병력을 지휘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계속된 패전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당 내부에서는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우선 전쟁을 종식시키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왕징웨이였습니다. 국민당의 부총재였던 왕징웨이는 오랜 기간 동안 장개석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왕징웨이에게 접근해 새로운 중국 정부의 주석 자리를 제시했으며 질서가 회복되면 2년 이내에 일본군이 철수한다는 것도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인 왕징웨이가 비행기를 이용해 충칭을 떠나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장개석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패전을 거듭하던 국민당 지휘부는 이제 일본군이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반격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후방에서 훈련시키고 있던 예비대까지 모두 동원한 중국군은 총 65개 사단, 5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으며 이들을 이용해 전 전선에서 일본군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중국군의 공세 계획에 대해 일본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중국군은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며 퇴각했는데 일본군이 아무리 추격을 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군은 광활한 중국 영토를 모두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더 이상의 공격을 자제하고 현전선을 유지하며 후방에 남아있는 중국군 유격 부대를 소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으며 소련군의 위협에 대비해 중국 전선의 일본군을 대폭 축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이러한 결정을 한 데에는 보급의 어려움도 한몫을 했습니다. 일본군은 보통 10일 정도의 식량을 지급받고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이후에는 현지에서 직접 식량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군이 모든 식량과 마을을 불태우는 청야작전을 진행하며 후퇴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은 보급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군은 일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공세를 실시한 것입니다. 1939년 12월 중국군 제1전구의 공격을 시작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전구는 일본군 35사단을 몰아붙이며 개봉과 안양을 탈환하고 그곳에 있던 철도와 도로를 파괴해 그들의 기동로를 차단했습니다. 제2전구는 이번 공세의 주공부대로 일본군 36사단과 37사단을 공격해 그들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중국군 제8전구는 포두를 포위 공격했는데 그곳을 방어하던 일본군 제14기병 연대는 연대장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4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제3전구는 남창과 항주에서 일본군 116사단을 상대로 공격을 진행해 양쯔강 하류를 점령하고 일본군의 수송선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제5전구와 제9전구는 우한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 11군을 공격했습니다. 25개 사단, 15만 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제4전구는 얼마 전 일본군에게 빼앗긴 남령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제4전구에는 중국군 최정예 부대인 200사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군 유일의 기계화 부대로 2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령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5사단은 전체 병력의 30%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후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도시를 사수했습니다. 중국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즉시 지원 부대를 편성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군 41사단이 37사단을 지원했으며 제1기병 여단이 제14기병 연대를 도왔고 101사단과 106사단이 116사단을 증원했습니다.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1군은 수송선을 이용해 흥주에 상륙해 그대로 남령으로 진격해 들어갔으며 중국군의 퇴로를 차단해 그들을 포위 섬멸한다는 대담한 작전을 진행합니다. 결국 중국군 제4전구는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해야 했으며 2개의 사단과 1개의 여단으로 이루어진 일본군 21군은 25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중국군을 모두 포위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군 11군은 기존 4개의 사단에 포병단과 비행단을 추가해 총 8만 명의 병력으로 중국군을 막아냈으며 오히려 반격을 실시해 제5전구의 병창 기지인 의창을 점령했습니다. 동계 공세에서 중국군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도시를 제대로 탈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역습을 당해 의창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번 전투에서 4,600명이 전사하고 12,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했으며 중국군의 피해는 정확히 기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장개석은 동계 공세 후 열린 군사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정구가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해 전력을 집중하지 못했다. 제3전구에서는 14개의 사단으로 적 1개 사단을 상대하지 못했다. 우리 군은 전의가 부족했다. 중국군은 철도와 도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진행하지 못했던 반면 일본군은 철도망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증원 부대를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부족한 병력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세작전에서 중국군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중국에서 병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후 미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수의 병력이 중국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장개석은 방어와 후퇴를 거듭하던 중국군이 대규모 공격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었으며, 계속된 패전으로 침체된 국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